전날 밤 라스베가스에서 술 기운에 처음 만난 이름도 몰랐던 미인 딜러 지나와 $50로 결혼식을 올린 리차드. 그는 머리숱보다 가슴숱이 더 많았습니다. 뭐 술 기운에 그랬다지만 그는 로맨틱한 면도 있고 지나를 단순히 원나잇 상대로 생각하지도 않았죠. So sweet. 호텔을 나서는 리차드에게 말을 거는 한 남자. 그는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Careful on those roads tonight. Time gets slippery out there. Roads dead end. Things double back. Just stay on 95. It'll take you all the way. Oh, and take care of that new wife of yours. 그렇게 다니던 회사도 관두고 얼마 없는 전 재산을 들고 떠난 자동차 여행은 라스베가스를 기점으로 신혼여행이 됐습니다. 달리고 또 달려 밤까지 달린 부부. 그의 차에는 왜 내비게이션이 없었을까요? 길을 잘못 들어선 그는 지도를 확인해 보는데 알콩달콩 이게 신혼부부군요. 리차드는 95번 도로로 쭉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93번 도로를 향합니다. 그렇게 93번 도로를 향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기만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위험하잖아요. 둘이 운전 중 아주 아니 위험하게 라이트까지 끄고 과속을 하는데 결국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그때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 이들의 차에 부딪히진 않았지만 남자는 심각한 상처가 있었죠. 전복된 다른 차가 있는 걸 보니 큰 사고를 당한 듯한데 살아있군요.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라 핸드폰도 먹통입니다. 한국 3사가 있었다면 전화도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부부는 그를 구하기 위해 그를 차에 싣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길이 끊겨 있습니다. 잔뜩 겁먹은 둘은 진정하기 위해 라디오라도 틀어보는데 오히려 신경이 날카로워질 뿐이군요. 그리고 이 길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달리고 또 달려도 보이는 건 황량한 사막뿐이죠. 그때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는 쇼크 상태인 건지 소리 지르다 내려달랬다 웃다가 제정신이 아니군요. 깨어난 남자는 조금씩 무례해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피투성이 모습에 겁먹은 진아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죠. 그런데 남자는 리차드의 딕이라는 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점점 수상해지는 남자. 뜬금없이 라스베가스의 어떤 스트릿클럽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선을 넘어버리는군요. 하지만 그는 쭈구리였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달리던 일행, 멀리 고속도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겨우 이 지긋지긋한 도로를 빠져나온 걸까요? 그때
뜬금없이 죽이려 드는 남자와 리차드는 그렇게 한참을 몸의 대화를 나누다 결국 복실복실한 줄만 알았던 리차드가 남자를 죽이고 말았군요. 행복하기만 할 거라 생각했던 신혼여행은 살인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Let's leave and let's get the fuck out of here. You realize what this will do? 정당방위이긴 하지만 남자는 상처투성이죠. 경찰이 도저히 믿어줄 것 같은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결국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둘은 남자를 트렁크에 싣고 현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죠. 그렇습니다. 둘은 이 넓은 사막 한가운데 남자를 묻어버릴 생각인 거죠. 너 한 번, 나 한 번. 신혼여행인데 온통 흙먼지와 피를 뒤집었었군요. 그 와중에 구멍도 작게 팠어요. 요즘 누가 무덤을 반신욕으로 파나요? 리차드보다 지나가 더 무섭네요. Can't you just, I don't know, cut his head off? Don't look at me like that. You had no problem bashing his fucking brains in. 아니야, 그냥 구멍을 더 팔래. 물을 마시러 차에 들어간 리차드는 뭔가 번뜩이는 게 있었던 건지 지나의 가방을 열어보는데 그 안엔 전혀 예상치 못한 게 들어있었습니다. 부부지만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지나에겐 뭔가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렇게 겨우 마무리되나 싶던 그때 안 돼. 지금 배터리가 나가면 점프도 못하죠. 겨우 시동은 걸렸군요. 그런데 지나가 잘 탔습니다. 출발. 총에 대한 궁금증을 참지 못해 다그치는 리차드에게 진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그녀는 죽은 남자가 말하던 스트릿클럽에서 일하던 스트리퍼였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아주 이뻤습니다. 당연히 노리는 남자도 많고 가게에서도 놔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녀는 클럽에서 나오면서 총까지 빌려뒀던 거였습니다. Something happened when we were at the diner. 리차드는 낮에 만나 95번 도로를 타라고 말해준 남자를 의심합니다. 혹시 그 남자가 지금 묻혀있는 진아에게 집착했던 남자일까요? I don't know. 글쎄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All right, back. 다시 한참을 달린 둘, 휴게소로 보이는 곳에 도착합니다. 정말 긴 밤이었네요. 둘은 누가 볼까 싶어 뒤집어 쓴 피와 흙먼지를 서둘러 지우고 옷까지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We gotta go back. 비싼 거니? 꼭 찾아야겠니? Who cares? Just leave it. And my name is engraved on the back of the watch. 아, 찾아야겠구나. Already done for. 현장에 다시 가기 싫었던 진아는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서 정말 떠나려 하나 봅니다. 둘은 하루 만에 결혼하고 하루 만에 사람을 죽이고 하루 만에 이혼을 하게 생겼군요. You know, the one with the gun in her purse who flaunts her pussy in other men's faces? 리차드는 진아를 달랩니다. You know, look, I know.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요. 결국 리차드는 진아에게 총을 쥐어주고 혼자 시계를 찾으러 가기로 하는데 방금 헤어진 애만 해놓고 또 뽀뽀를 하는군요. 모자이크나 먹어라. 그렇게 남자를 묻은 곳에 도착한 리차드. 그런데 남자가 없습니다. 그때 총소리가 들립니다. 리차드는 서둘러 휴게소로 돌아오죠. 이미 진아는 사라진 상태. 리차드는 혹시 진아가 주차돼 있던 차들 안에 숨어있나 싶어 차들을 살펴보는데 이 차들은 몇십 년은 서 있었던 것처럼 먼지가 앉아있네요. 계속 휴게소를 찾던 리차드는 진아의 담배 케이스와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흔적을 쫓아간 리차드는 사람을 묻은 듯한 흙더미를 발견하는데 It's not her ring. It's not
다행히도 진아가 아니었군요. 그는 서둘러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도로를 달립니다. 그때 번개와 함께 나타난 경찰차. 다행이군요. 이런 외진 곳에서 헬보이를 만나다니. 그는 경찰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I found these tracks, right? But they weren't hurt. 물론 경찰에겐 모든 게 횡설수설하는 걸로 들리지만요. Calm down. Calm down. All right, then why don't we just go back to the rest area? 일단 경찰차를 타고 다시 휴게소로 향합니다. 그런데 뭔가 의미심장한 경찰의 무전에 리차드는 불안해지죠. He's out in the desert. Be there in a few minutes. Just hold on. 드디어 도착한 휴게소는 어라? They were parked at the rest area. 차들은 그대로 있는데 휴게소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This is the rest area. At least it was 30 years ago. 그럼 리차드와 지나가 본 휴게소는 30년 전의 휴게소라는 건가요? 휴게소 자리였던 곳에 잔뜩 모여있는 경찰들은 흙 속에서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진아였죠. 그리고 그 무덤에서 발견된 리차드의 이름이 적힌 시계. 낮에 식당에서 만났던 사람이네요. 경찰이었군요. 리차드가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 리차드는 주차돼 있던 차들 중 차키가 꼽혀있던 차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경찰과 리차드의 추격전이 시작되고 생각보다 추격전에 소질이 있는 리차드. 하지만 이 많은 경찰차를 다 따돌릴 수 있을까 싶던 그때 라이트를 끄고 스텔스 상태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리차드는 자신이 묻은 남자가 범인일 거라 생각하고 각오를 다집니다. 하지만 이런 오래된 차로 과속은 위험하죠. 왜냐면 벌레빵이 심해지거든요. 그렇게 차는 전복되고 차 밖으로 튕겨져 나온 리차드. 그런데 리차드는 서서히 정신이 듭니다. 정신을 차린 리차드가 본 건 그렇습니다. 리차드가 처음 구했던 사람이 리차드였던 거죠. 이 도로는 시간이 뒤엉킨 곳이었고 결혼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2009년작 다크컨트리입니다. 일단 루프물이네요. 마지막 반전이 너무 좋았던 영화였죠. 그리고 연출 기법도 너무 독특해서 기억에 남네요. 60, 70년대 영화 세트장을 연상케 하는 주행씬이나 신시티처럼 만화 같은 표현을 살린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좀 어둡긴 했지만 한밤의 사막 배경이 정말 환상적이었고요. 다만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좀 많은데 땅에 묻혔던 리차드는 어떻게 된 걸까요? 살아서 나온 건지 아니면 반복되는 시간의 어떤 움직임으로 사라져버린 건지, 그것도 아니면 진아를 죽이고 리차드의 시계와 같이 묻어버린 후 숨어버린 건지, 그리고 진아는 만약 묻혔던 리차드가 죽인 게 아니라면 누가 죽인 거죠? 리차드는 진아를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여자는 또 누가 죽인 걸까요? 열린 결말이라는 게 그렇죠. 상상력과 추리력을 간지르는 부분이 좋은 거긴 한데 너무 열렸네요.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교통사고도 나고 제가 이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특집 2009년작 다크컨트리였습니다. 여러분 잊으신 거 없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곰이었습니다.